자기 투자 금액의 60% 이상은 비트코인을 적립식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게 기본적인 정석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급등하는 알트코인 위주로 매입 시점과 매도 시점을 알려주겠다라는 이러한 유혹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통계적으로 보면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횡보장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집니다. 안녕하세요, 호익입니다. 오늘은 어지러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정석 투자를 해야 되는지, 변동성의 노출 속에서도 안전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새벽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이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하여튼 이거는 긍정적인 소식이죠.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 급등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핵폭격하면서 지난 3일 동안 98,000불까지 빠졌던 비트코인이 오늘 새벽에 보니까 10만 5천 달러를 돌파해서 단 3일 만에 7천 달러를 올랐어요. 앞으로 7천 달러가 더 오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바로 신고점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장세가 똑같이 앞으로 3일간 발생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마 견조한 상승세를 타겠지만 여기다 또 다른 호재가 겹쳐지면 정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전의 분위기가 잡힌다거나, 아니면 7월달 연준회에서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흘러나온다거나, 하여튼 호재들은 몇 가지 종류가 남아 있으니까 기대감 속에서 한번 장을 보죠. 그런데 이번 장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저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했을 적에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런 지정학적인 요인이 발생을 하면 금이나 비트코인은 오히려 달러에 대한 대체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자산 역할을 해가지고 오히려 처음에는 다 같이 가격이 빠지다가도 금과 비트코인은 금방 회복 탄력성을 회복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러한 대안자산, 대체 자산들은 지정학적 요인에 강한 편이에요. 이 나스닥이나 채권 시장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근데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을 적에는 시장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 이유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면은 정말 유가가 폭등하겠구나. 지금 70불대가 130불 내지 장기화되면 300불까지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금은 지정학적 요인의 득을 보고 안전자산이라고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는데, 반면에 비트코인은 오르질 못하고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이란을 폭격한 거는 이거는 정말 시장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움츠러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새벽에 종전 소식이 들려오면서 비트코인이 이러한 억압에서 풀려나면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교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시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가 유의해야 하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직 이런 불확실성이 거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 계속되는 현상 속에 있고, 거시경제 전망도 지금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트럼프의 상호관세 폭탄이나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됐고, 일단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을 적에 기관 투자자들은 일단 투자를 딱 멈춥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거칠 때까지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상방향으로 전략을 세운다거나 이러기보다는 좀 더 시장을 관망하면서 어떤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망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상황은 시황을 관망하는 게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안전하다. 그게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전략이자 관행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잘못 판단해서 미끄러지는 것보다는 사태를 좀 관망하면서 방향성이 잡힐 때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시장 관심이 쏠릴 때 투자자를 유혹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코인 생태계에서도 이렇게 자극적인 콘텐츠가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최근 코인 유튜브 를 살펴보면 리딩방이라거나 급등 코인 추천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난립하면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암호화폐 투자라는 거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자기 투자 금액의 60% 이상은 비트코인을 적립식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게 기본적인 정석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급등하는 알트코인 위주로 매입 시점과 매도 시점을 알려주겠다라는 이러한 그 유혹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통계적으로 보면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횡보장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집니다. 그걸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난 5년간 계속 상승해 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알트코인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은 사라지거나 가격이 폭락해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코인이 사실 한때는 급등 코인이었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그런데 현혹되지 않고 이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건강한 정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도미넌스 비중대로 갖고 가시면 될 거예요. 비트코인 60%, 이더리움 10%, 그다음에 리플 5%, 나머지 ETF 승인 가능성이 있는 코인과 더불어 지금의 3대 테마라고 불리는 AI 에이전트나 디파이나 RWA 대장 코인들을 선별해서 그 정도 묶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외에도 꼭 한두 개는 담고 싶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비중 내에서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트코인 60%, 이더리움 10%, 리플 5%, 나머지 25% 내에 여러분들의 알트코인을 선정하시면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이 비중을 지켜가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적립식 장기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과 같이 시장이 좀 살아나는 시장에서 그러한 급등 코인을 찍어주는 그런 리딩방들이나 차트 위주의 설명으로 현혹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건강한 정석 투자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전에도 사는 것보다 들고 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와 말씀하신 비트코인 리플 현금 비중을 이어가는 방법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할 적에는 그 투자의 본질과 태어난 배경과 그 코인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과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동의를 해야, 즉 확신이 서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확신을 얻기 위한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혼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왜 그럴 수뿐이 없는지,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가격이 왜 앞으로도 오를 수뿐이 없는지 그 수급 구조를 한번 살펴본다거나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전략적인 의미, 그것의 철학과 사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수요 구조와 공급 구조, 그리고 앞으로 그 수요 구조와 공급 구조가 어떠한 형태로 이게 발전해 나갈 건지를 같이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코인을 팔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그 힘을 이제 같이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변동성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균형복원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현금 50%를 들고 있고
암호화폐 투자 물량 50%로 들고 있으면서 이거를 계속 리밸런싱 해줌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폭락장이 오더라도 그것에 대처할 수 있고 수익을 계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면 들고 가는 것이 참 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책 한 권의 가격으로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오피셜 학습방 코인 투자 학교를 준비해 주셨죠. 여기에서는 어떤 학습, 어떤 습관을 만들어가며 동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거는 데일리 리포트라고 그래서 우선 비트코인과 리플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날 일어난 주요한 뉴스레거나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하루에 한 꼭지씩 비트코인 한 장, 리플 한 장에서 시황을 계속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엔 주간 칼럼이라고 해서 지난 한 주의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관한 흐름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겁니다. 즉, 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를 저와 함께 같이 한번 키워나가 보시죠. 그 다음에 월별로 전략적인 코인들을 한두 개 픽해서 가장 성장성이 좋고 펀더멘털이 단단하고 실제로 이익을 내고 있는 코인들 위주로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물론 그러한 코인들도 투자 대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지켜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25%의 비중 내에서 이런 알트코인들을 담아가는데, 이거를 어떤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SEC 위원장이 디파이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디파이 코인에는 어떤 코인들이 있고 어떤 대장 코인과 성장성 코인들이 있는지를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일리, 그 다음에 위클리, 몬슬리 이런 걸 체계적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쓰는 책이나 제가 쓰는 칼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림으로써 시장에 발표되는 이런 기사나 칼럼보다 더 친숙한 관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의문점이나 혹은 같이 논의해봐야 될 테마들을 우리 공동체 내에서 자유롭게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 교수님께서 보시는 비트 리플 뉴스에 대한 견해를 받아본다는 것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전달되는 과정이 압축되어서 조금 더 시의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코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에 안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도 코인 투자 학교를 위해 사전 학습을 많이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하게 될 코인 투자 학교 제자분들을 위해 응원 혹은 다짐의 한마디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암호화폐 투자라는 게,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코인의 과거를 알지 못하면 미래를 전망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나온 역사와 복합적인 것들에 대한 기반 지식이 깔려 있어야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관점을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기본 지식을 공부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현재의 시황과 현재의 투자에 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즉 장기적인 의미에서 공부할 그런 커리큘럼과 함께 현재에서의 투자도 같이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늘리면서 특히 여러분들의 기반 지식이 되는 이런 공부들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 작가 생활을 하면서 작가 중심의 글이 아니라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준과 여러분들의 눈에 맞춘 그러한 소비자 중심의 칼럼이나 영상이나 리포트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란 부분은 같이 댓글창에서 소통하면서 우리
코인 투자학교를 좀 알차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